네, 이 정치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수저 새누리당 사상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허영 새정치연합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공천 룰과 관련돼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 리포트 저희가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대표가 떡 누르듯이 당원 당규에 마음대로 수 있다. 당원 당규에 나있는 우선공천제를 시해하듯이 하겠다. 고려하겠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약속만 지켜주게 되면 싸울 일도 없고.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 국민 보는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역사교과서 전국 속에 한 달여 만에 재개된 공천룰 논의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김 대표가 선거구 획정 차질로 정치 신인은 물론 현역 의원도 총선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니 새누리당만이라도 준비를 서두르자며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 등을 제안하자 친박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선 추천 적용 지역 등 공천 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룰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공천위원회는 그런 발상부터 당을 잘못 이끌어가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나왔어요. 친박계의 예민한 반응에는 공천특별기구 인선 등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대표가 곧바로 공천관리위를 구성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가 논의 연기를 선언하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재논의를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충돌하며 순탄치 않은 과정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이 김무성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하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 룰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킬 수 있느냐 이러면서 강력 반발해서 김무성 대표가 그럼 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건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손수저 위원장.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리포트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네. 국민들 보는 앞에서 좀 그만합시다. 그 대표님 그 말씀하셨어요. 속상한 게 뭐 총선 국면에서는 뭐 이런저런 지도부 간의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개파 갈등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당원 1인으로서 속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속상하다고 그러셨는데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이 충돌한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해서 충돌한 거겠죠?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둘 다 잘못했습니까? 전 두 분 다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두 사람이 다 잘했다? 잘했다라기보다는 맞는 말씀이신데 맞는 얘기다. 왜냐하면 13일까지가 선거구 획정 기한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기한을 넘긴 것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잘못하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 좀 보장해주자라고 했던 취지의 김무성 대표님도 맞는 말씀이신 거고 아니 지금 선거구 획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천 그 심사위를 꾸리냐라고 하신 서청원 대표님 말씀도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소리 했는데 왜 싸워요? 그럼?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에서 여러 가지 공천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고 분란처럼 보이는 것이 속상한 것이죠. 그래요? 그것이 속상하다. 어떻게 보세요? 본질은 이 공천 문제는 권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차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공천 룰 경쟁, 또 오늘 일어난 서청원 전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갈등, 그다음에 TK 물갈이설 이런 모든 일련의 사안들이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영 부대변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바람에
발생한 갈등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항상 새정치 쪽에서는 기승전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모든 것을 결말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가시는데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글쎄 레임덕 얘기는 늘 뭐 이때까지 정권에 늘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고 하면 좀 많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6개월 앞둔 이 상황에서는 새누리든 새정치든 어차피 공천 갈등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홍문정 의원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 그리고 반기문 대통령 뭐 친박계 총리 이런 역할 분담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조금 네. 이제 섣부른 얘기다라는 이제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홍문종 의원님을 친박에서 빼겠다, 모임에 안 부르겠다, 뭐 이런 것도 기사가 났던데 우스갯소리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하나의 공약으로 당의 입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예. 이것이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마치 특정 세력의 권력을 욕심내는 듯한 모습으로 그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이게 친박계가 뭐 무슨 클럽도 아니고 뭐 빼고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홍문정 의원이 친박계 핵심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그동안 역할을 해온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거죠. 저 홍문정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부대변인. 참 뭐 우스운 상황이요. 정확히 1년 전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가셨을 때 김무성 대표께서 오스트리아식 개헌을 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나가기 전에 홍문전 의원이 대통령의 메시지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니 제발 중단해라. 이렇게 맹공을 그때 퍼부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홍문정 의원이 다시 지금에서 개헌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예. 일련의 상황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차기 총선 이후에 네. 레임덕을 우려한 친박 계열과 대통령께서 그럼 개헌 주도로 홍문정 모든 의원- 이슈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홍문정 의원의 용도로 발언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뭐 그런 해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부대변인 말씀하시는 게 앞과 뒤가 좀 안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론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똑같으십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부 친박계 의원님들도 그 여당 의원님들도 이 홍문종 의원님의 이야기를 개인의 그냥 의견으로 개인의 사견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의원 지금 홍문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그걸 부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친박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야당 쪽 얘기도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비주류 비노 계열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비주류라고 그래야 됩니까? 비주류. 오늘 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고 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관련 리포트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정치연합 내 비주류 의원들이 속속 모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회견을 열려다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에 이를 연기했지만 언제든 집단 반발에 나설 모양새입니다. 당내 여러 정파들이 나름대로 또 당내 수습을 위해서 고민 중이고 대안도 만들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어요. 문 대표가 당의 총리로 재신임을 받은 건 불과 2달 전. 그러나 비주류는 호남 민심이 차가워 문재인 체제로 계속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문 대표는 호남 민심을 듣고자 오는 18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거취보다는 구체적인 당 통합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립니다. 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가 개선될지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중도 성향 중진 모임인 통합행동 등이 나서서 화합을 촉구하는 상황. 문안 협력의 실질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문안협력은 세대 혁신 비상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당의 혁신 프로그램을 집행해 가야 합니다. 안 전 대표는 이런 요구에 곧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답이 긍정적이라면 문 대표 퇴진론은 잠잠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문 대표의 희망 스크럼 구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면 당은 더 큰 경랑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논란을 해소했던 게 불과 한 달쯤 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사퇴론이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거취까지 연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다. 뭐 광주 가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이유는 지난 9월에 안철수 전 대표와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당 혁신안에 대한 문 대표의 의중을 사실상은 확인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하고 또 회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동안 당내의 2020 모임이라든지 통합행동 모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라고 하는 모임 쭉 문 대표가 만남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모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문 대표께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임박해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사퇴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대표 사퇴 선언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에 대한 입장과 그동안 통합을 요구하는 통합행동이라든지 기타의 당내 비주류의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문안연대를 하자라고 하는 식의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첩 위원장. 문재인 대표의 이 결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왜 재미가 없다라고 저는 봤냐면 이 지금에서의 문재인 대표의 어떤 결단, 사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 효과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책임을 느끼면서 책임을 통탄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어떤 희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결단이라는 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상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위원장으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선 출마하실 때부터 나왔어요. 놓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2012년? 네, 2012년에 나왔었죠. 하지만 그때도 버티신 거죠. 안 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번 12.8 재보선까지 선거는 이제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두 번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두 번 다 선거에서 참패하셨습니다. 그때도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결국 사퇴를 하셨는데 이 모습이 전혀 감동도 없고 재미도 그래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좀 질문 좀 드리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활동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시행세칙을 정했다는 겁니다. 네. 비주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정한 대로 갑니까? 아마 그 부분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시행세칙 부분들은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행세칙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은 평가위가 정한 대로 그냥 간다? 평가위가 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결단의 측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문 대표의 생각이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평가위의 시행세칙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대표가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문재인 대표의 생각과 비주류의 생각이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대표의 18일 날 광주에서의 결단, 그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 등등등을 고려해서 조금의 진통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진통은 따른다? 네, 진통은 따를 것입니다. 예, 여기서 정리할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담담 타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저는 내일 밤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